네, F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9기 김인영, 홍진욱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화폐와 현대 통화 이론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실물 명목 화폐와 1대1 교환 가치를 가지는 전자상 명목 화폐입니다. 특히 소액결제형 디지털 화폐는 전자지갑에 저장되어 이용자 간 자금을 주고받아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구현 방식에 따라 분산 원장 방식이 적용되는 종류와 단일 원장 방식이 적용되는 종류로 구분됩니다. 먼저 분산 원장 방식은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동일한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은행권과 친화성이 높아 소액결제용 CBDC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끼리 전자지갑을 통해 CBDC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방식이라고도 하는 단일 원장 방식은 이름 그대로 중앙은행이나 은행의 계좌에 CBDC 거래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산 원장 방식은 다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비허가형과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이용자만 참가할 수 있는 허가형으로 구분됩니다. 현금과 같이 CBDC도 결제 완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단일 원장 방식과 허가형 분산 원장 방식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허가형 분산 원장 방식의 경우 정당한 거래 요청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록한 블록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연결되더라도 이후 주 블록체인과 연결되지 못하고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결제 완결성 보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표는 기존 중앙은행의 화폐와 CBDC를 비교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에서는 화폐 공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발생시키고 이를 화폐로서 시중에 공급합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의 부채로서 발행하는 화폐를 중앙은행 화폐라고 합니다. 중앙은행 화폐는 크게 실물 명목 화폐인 전자적 항목과 전자적 명목 화폐인 CBDC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지급 결제의 집중 혹은 분산 형태에 따라 중앙은행의 직접 계좌가 개설된 계정형과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적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정형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중앙 집중화된 지급 결제 시스템에 전자지갑 혹은 계좌가 연결된 형태를 취합니다. 토큰형은 거래 입증이 중앙은행이나 혹은 분산화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 가상통화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CBDC인 지불준비금의 경우 사용 가능 시간이 중앙은행 업무 시간으로 국한되는 반면 도매, 소매용 토큰 및 개인 계좌 등 신규 CBDC의 경우 현금과 마찬가지로 주 7일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불준비금 및 개인 계좌 등 계정형 CBDC는 일반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나 토큰형 CBDC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익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큰형 CBDC의 경우 현금 혹은 비트코인 등과 같이 거래 당사자 간의 P2P 방식으로 교환, 사용되는 반면 개인 계좌 등 계정형 CBDC는 중앙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가 완결됩니다.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 현금과 달리 토큰형 및 계정형 CBDC 모두 기술적으로 플러스 및 마이너스의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금 세탁 혹은 불법 거래 방지 등을 위해 토큰형 및 계정형 CBDC 모두 필요시 보유 한도 수량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표는 기존 민간 가상화폐와 CBDC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와 협의 알고리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을 전자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CBDC는 현금이 지닌 전전 유통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전 유통성이란 개인들이 수취한 현금을 그대로 타인에게 지불 수단으로 전용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현금이 발행 주체로 돌아가지 않고 이용자에게서 다시 이용자에게로 전전하며 유통되는 것입니다. 또한 CBDC의 익명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때 익명성이란 언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현금의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 세탁 수사,
범죄 수사 등과 같은 비상시에만 익명성을 해제하는 추적 가능한 시스템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면서도 거래를 블록마다 확정하고 앞 블록의 요소를 다음 블록에 포함함으로써 위조와 중복 사용을 방지해 국제 우려를 말끔히 없앴습니다. 이어서 홍진욱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현대통화이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현대통화이론과 기존 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주류 경제학 같은 경우 정부가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하면 이를 지출한다는 개념이지만 MMT는 이제 정부는 가계나 기업과 다르게 직접 통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세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 재정 적자라기보다는 국민의 소득이며 정부 지출의 제한은 세입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네. 민간 부분에서 세금과 이제 국채를 이제 정부가 매도해서 이제 돈을 이만큼 받으면 이 안에서 이제 지출이나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모형이고, MMT 같은 경우에는 통화 발행기에서 정부가 이런 돈을 찍어내서 민간 부분에 공급을 하면 민간 부분에서는 이제 과도한 그러니까 유동성이 과도해져서 넘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금을 통해서 적당하게 유동성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국채 개정과 연동을 해서 유동성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통화를 말 그대로 정부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 창출, 뭐 예를 들어서 공공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실업률을 0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MMT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론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민간은행에 돈을 내려보내면 이제 민간은행이 개인과 법인에게 돈을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데 민간은행에서는 실제로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 그 돈을 제대로 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진짜로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보다는 이미 담보가 충분한 자산가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그 은행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자산가들이 이때 낮은 이자를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산다면 양적 완화 정책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자산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만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MMT는 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직접 돈을 쓰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많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의 형태로 민간이 직접 돈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무려 3,500만여 명이 은행에 계좌가 없거나 국세청에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서 재난지원금을 우편으로 지급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금밖에 쓸 줄 몰라서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통화정책의 경우 우리나라 통화 증수가 2009년 이후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돈을 계속 풀어도 시중은행이 초과 지급 준비금을 늘리거나 이제 법인은 유보자금을 늘리고 개인은 저축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간은행의 신용화폐를 포함하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유통량은 M2 대비, 그러니까 M2 광의 통화 대비 4.3%, 광의 유동성 지표 대비 2.4%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민관 통화량 통제 능력은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통화량 목표자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준금리를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정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현대 통화 정책의 핵심인데, 이것이 실패하게 되면 금융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혼란에 빠지거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들로 이제 CBDC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CBDC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CBDC가 일반화된다면 중앙은행이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필요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만큼 이제 만들기도 쉽고 주고받기도 쉽고 추적도 용이한 통화를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명목화폐, 즉 현금에도 적용되는 새로운 금리 체계가 형성되면서 민간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통화 정책이 실행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제 CBDC와 MMT는 서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결론적으로 현대 통화 이론에 착안한 지정 정책의 확대와 디지털로의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정 정책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제 구조를 개혁함과 동시에 금융 포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